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남편의 퇴직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는 40년을 한 회사에 다녔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도 3번뿐이었다. 순자는 남편의 양복을 다렸다. 다림질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퇴직식은 오전 10시였지만 남편은 여전히 7시에 집을 나서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성실한 사람이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시간을 떠올렸다. 결혼 42년, 두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함께 기뻐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퇴직하면 우리 여행 가자. 남편이 몇 년 전부터 했던 말이었다. 순자는 그 말을 믿었다. 제주도, 유럽, 어디든 좋았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일어났다. 준비했어? 순자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멍한 느낌이었다. 순자는 그것을 긴장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끝나면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으로 향했다. 순자는 남편을 배웅했다. 잘 다녀와요. 나중에 같이 저녁 먹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상했다. 미안함? 회피? 순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퇴직식은 오후 2시에 끝났다. 순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요. 저녁 뭐 먹을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날이었다. 저녁 6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전화를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하려 애썼다. 오늘 하루쯤은 늦을 수도 있지.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해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순자가 물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순자는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40년을 회사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요?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일 좀 보고 온다는 말만 남겼다. 순자는 남편의 방을 들여다봤다. 옷장이 비어 있었다. 그가 자주 쓰던 가방도 없었다. 설마. 순자는 급히 남편의 서류함을 열었다.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남편 명의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어제 대부분 출금되셨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42년 근속의 대가였다. 그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어디로 출금됐나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았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는 읽지 않았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새벽 4시 그녀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형님? 어제 퇴직식 끝나고 바로 가셨는데요. 저희랑 회식도 안 하시고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알았다. 남편은 계획했던 것이다. 퇴직식 날 돈을 빼고 사라지는 것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은 회색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그녀가 바친 시간이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을 지우며 산 시간. 왜? 그녀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순자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인데요. 남편분께서 계약하신 전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전세요? 네, 어제 계약금 넣으셨고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르시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바닥에서 깨졌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았다. 남편은 새 집을 계약했다. 그녀 몰래 퇴직금으로. 순자는 일어섰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62세 여자. 평생 남편을 위해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사라졌다. 거울 속 순자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다. 좋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네.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민원실 경찰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성인 남성이고 본인 의지로 나간 거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돈도 다 가져갔고요. 부부간 재산 문제는 민사예요. 가정법원에 가보세요. 경찰관은 다른 민원인을 불렀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다. 순자는 남편의 옷장을 다시 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양복, 와이셔츠, 속옷까지 모두 사라졌다. 계획적이었다. 핸드폰을 켰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순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형님? 퇴직하시고 연락 없어요. 저희도 몰라요. 근데 왜 사모님한테 말씀 안 하셨대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순자는 은행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다. 남편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본인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저 배우자예요. 공동명의 통장도 있어요. 순자는 통장을 꺼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공동명의 계좌는 조회 가능합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잔액 12만 원. 일주일 전만 해도 840만 원이 있었다. 생활비 통장이었다. 누가 출금했어요?
남편분이시네요. 지난 월요일에.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퇴직식 전날 생활비까지 빼간 것이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순자 씨, 남편분 연락 안 되시나요? 잔금 입금일이 이틀 남았는데요. 어디 집인데요? 서울 강동구요. 전세 2억입니다. 순자는 숨을 참았다. 2억. 퇴직금으로 전세를 얻은 것이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본인 아니시면 개인정보라. 저 배우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동산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소를 알려줬다. 순자는 그 주소를 메모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은 새 집을 계약했다. 그녀를 두고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왜? 그녀는 또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그 주소로 향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탔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녀는 호수를 확인했다. 15층 1503호.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5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순자는 1503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네. 젊은 여자였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다. 순자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 이 집주인 아내인데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현관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이 보였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 테이블, TV.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순자는 그 액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남편. 옆에는 이 여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순자는 문을 붙잡았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우리 남편 사진이 여기 있어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다. 순자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집, 우리 남편이 계약한 거 맞죠?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내 남편이 내 돈으로 산 집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여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줌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내가 42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아줌마 소리를 듣네. 여자는 문을 세게 닫았다.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이 여자와 함께 살 계획이었다. 퇴직금으로 집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렸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다.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자는 받았다. 여보세요? 순자 씨? 병원입니다. 혈압 측정하러 오기로 하셨잖아요. 순자는 약속을 잊고 있었다. 고혈압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느낄 수 없었다. 42년. 그녀는 중얼거렸다. 42년을 바쳤는데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멈출 수 없었다.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핏발선 눈동자, 초라한 얼굴.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던 여자.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던 여자.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었다. 1982년 11월 15일. 순자 21살, 남편 25살.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 이 사람은 어디 갔지? 순자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때의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했다. 순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순자는 서랍을 더 뒤졌다.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모두 남편 명의였다. 집도, 자동차도, 저축도. 순자의 이름이 적힌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뭐였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가정부였나?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1. 변호사 찾기. 2. 재산 목록 확인. 3. 증거 수집.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빛이었다. 좋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떨림이 없었다.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낡은 건물 3층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다.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예약했다.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나이가 느껴졌다. 62세. 이제 와서 싸운다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순자보다 딸뻘이었다. 앉으세요. 변호사는 친절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았다.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혼인신고서, 통장사본,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퇴직금이 얼마였나요? 2억 3천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42년이면 충분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남편분이 그 돈으로 이미 전세 계약을 했다면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간 돈이에요.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남편 재산이 되는 거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시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1년. 그 사이에 남편은 또 무엇을 할까?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거리는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다. 순자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외로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비겁한 사람. 순자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다. 그날 오후 순자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다. 1503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순자는 숨을 참았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예요. 침묵이 흘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열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돌아가요. 남편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문 여세요. 아니면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 또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살이 빠져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순자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들어와요. 남편이 말했다. 순자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집은 깨끗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모든 게 새 것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도 그대로였다. 남편과 그 여자.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왜 이러는 거예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42년 동안은 뭐였어요? 그건 인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아, 알겠다. 나는 당신 인생에 없었던 거네요.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다. 그 여자가 나왔다.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순자를 보고 멈췄다. 당신이 누구예요? 순자가 물었다. 여자는 남편을 쳐다봤다. 말 안 했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나 회사 후배예요. 여자가 순자에게 말했다. 후배? 순자는 여자를 쳐다봤다. 후배가 전 상사랑 사진을 찍고 같이 살아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는 일어섰다. 벽에 걸린 액자로 다가갔다. 사진을 가까이서 봤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순자가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언제냐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 가을이요. 작년? 순자는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 작년에 제주도 출장 간다고 했죠? 남편은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네요. 이 여자랑 여행 갔던 거죠?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버텼다. 얼마나 됐어요? 순자가 물었다. 뭐가요? 여자가 되물었다. 이 관계요. 얼마나 오래된 거냐고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3년. 순자는 숨이 막혔다. 3년. 남편은 3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3년 동안 나는 몰랐네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저녁 차려주고, 양복 다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바보같이, 미안해. 남편이 또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남편과 여자가 있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새 가구들.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가왔다.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 수집이요. 이혼 소송할 거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 당신이 원한 거 아니에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나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퇴직금 절반은 내 거예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알았다. 남편은 돈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순자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내가요? 네.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잖아요. 순자는 웃음이 터졌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괴롭히긴. 내 남편 찾으러 왔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여자는 당당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여자에게 순자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순자는 문을 열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겁한 모습이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반드시. 문을 닫았다. 복도에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로비에서 벤치를 찾았다.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켰다. 찍어둔 사진들을 봤다.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충분할까?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안 돼. 아직 울 때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남편은 더 많은 것을 숨길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순자는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자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 적다 보니 하나씩 보였다. 남편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의 평판이 중요했다. 퇴직했지만 여전히 동료들과 연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 그녀는 회사 후배였다. 아직 다니고 있을 것이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법이 느리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인터넷에 남편의 회사를 검색했다. 홈페이지가 나왔다. 직원 명단도 있었다. 순자는 그 명단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좋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자는 남편의 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이었던 김 씨였다. 남편과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과장님, 저 순자예요. 아, 형님 댁. 무슨 일이세요? 남편 좀 만나셨어요? 요즘? 김 과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요. 퇴직하고 연락이 없던데요. 그렇군요. 사실은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남편이 회사 후배랑 같이 살고 있어요. 퇴직금 가지고 도망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사실 소문은 있었어요. 순자는 손에 힘을 주었다. 누구랑이요? 영업팀 막내. 이지연이라고. 순자는 그 이름을 메모했다. 이지연. 35세. 미혼. 영업이 팀 대리. 다들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물었다. 몇 명은요? 근데 형님한테는 차마.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순자만 몰랐다. 바보같이. 그녀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순자는 남편의 전 직장 앞에 갔다. 점심시간이었다.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순자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 때 젊은 여자가 나왔다. 긴 생머리에 정장 차림이었다. 순자는 알아봤다. 1503호에서 본 그 여자였다. 이지연이었다. 순자는 카페를 나섰다. 이지연을 따라갔다. 여자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순자도 따라 들어갔다. 이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순자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이지연은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자는 핸드폰을 보며 혼자 식사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같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이지연이 일어났다. 순자도 따라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지연은 회사로 향했다. 순자는 그녀를 불렀다. 이지연 씨. 여자가 돌아봤다. 순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왜 여기? 얘기 좀 해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는 안 돼요. 회사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할까요? 회사 로비에서? 순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이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만요. 여자는 순자를 골목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뭘 원하세요? 이지연이 물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며칠 전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거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려고요.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지 마세요. 왜요? 불륜한 거 들키기 싫어요? 순자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은 괜찮았나 봐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빼앗은 게 아니에요. 먼저 좋아하신 분이 먼저 좋아했다고? 순자는 웃음을 멈췄다. 42년 결혼한 남자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이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남편이 퇴직금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아요? 그건 제가 2억 3천. 42년 일한 대가예요. 내가 그 남자 뒷바라지하며 모은 돈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걸 당신이 쓰고 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 돈이 그런 돈인 줄. 몰랐다고 괜찮아요? 기혼자랑 사귀면서.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이 사진들 회사 단톡방에 올릴게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도 되고. 안 돼요. 이지연이 소리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순자는 멈췄다. 뭐든? 네.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돈?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저축한 거 있어요. 5천 정도. 5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여자를 똑바로 봤다. 남편이랑 헤어지세요. 이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못해요? 사랑하는데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사랑. 그게 남의 가정 무너뜨릴 이유가 돼요? 아줌마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이지연이 말했다. 순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나는 결혼했어요. 약속했고 지켰어요. 당신처럼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이요? 이지연은 얼굴을 붉혔다.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 보였고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 가져도 돼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연은 뒤로 물러섰다. 순자는 핸드폰을 만졌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헤어질 거예요.
안 헤어질 거예요? 저는 못 헤어져요. 이지연은 울먹였다. 그럼 각오하세요. 순자는 돌아섰다. 이지연이 뒤에서 외쳤다. 아줌마는 뭐예요? 복수하면 행복해져요? 순자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행복?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다만 당신들이 불행해지는 건 보고 싶어요. 순자는 걸어갔다. 뒤에서 이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갔다. 민원 접수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순자는 받아서 적기 시작했다. 직원 이지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시작에 불과해요.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회사에 신고했다며?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왜 그래? 지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지연이? 이제 이름도 편하게 부르네요. 순자야,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순자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증거 확보하셨어요? 네. 사진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이지연이었다. 순자는 받았다. 왜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제가 잘렸어요. 이지연은 울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게 어떤 건지.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뿌듯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남편이었다. 나 병원에 있어. 좀 와줄 수 있어? 순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 그게 뭐 어쨌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도 함께 왔다. 순자는 남편의 문자를 무시했다. 사흘 동안 연락이 계속 왔다.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읽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이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분 진짜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근경색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와주실 수 없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남이에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완성됐다.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순자는 서명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보통 2주 안에 답변서가 와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는 따뜻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는 받았다. 소송?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네. 우리 42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러니까 더 해야죠.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42년을 배신한 사람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나도 힘들었어. 회사 생활, 집안일.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정당화돼요?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돈은 줄게. 반으로 나눠줄게.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줘.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늦었어요. 순자야. 이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낯간지러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다. 순자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다. 남편도 와 있었다. 살이 더 빠져 있었다. 옆에는 이지연이 없었다.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퇴직금은 남편의 노동 대가입니다. 50%는 과도합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42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퇴직이었습니다. 50%가 타당합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륜 사실이 명확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내에게 60%. 남편 측 변호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불리한 건 당연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본안 소송하십시오. 남편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조정이 성립됐다. 순자는 1억 3,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퇴직금의 60%, 그리고 집은 순자가 가지기로 했다. 법원을 나왔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다. 순자야. 순자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끝났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만든 결말이에요. 그녀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지연이가 떠났어. 나 혼자 남았어. 후회하고 있어. 순자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 이제 와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순자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작은 집 알아보고 있어요. 제 명의로 살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몇 개 매물을 보여줬다. 순자는 한 곳을 골랐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다. 마당이 있네요. 네.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순자는 마음에 들었다. 계약금을 냈다. 자신의 돈으로. 한 달 후 순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햇살이 잘 들었다.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다. 순자는 마당에 나갔다. 흙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여기 꽃 심어야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됐다. 순자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멀리 산이 보였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다. 핸드폰을 봤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많이 아파. 병원비도 없어. 도와줄 수 있어?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그 돈으로 집 샀잖아요. 거기서 푹 쉬어요. 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순자는 일어났다. 마당으로 내려갔다. 삽을 들었다. 흙을 팠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작은 구멍을 파고 꽃씨를 심었다. 장미, 수국, 코스모스. 하나씩 정성껏 심었다. 내년 봄에는 꽃이 피겠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떠올랐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많았고 밝았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볼까? 그녀는 혼자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순자는 집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62세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은 있었다. 백발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너지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젊었을 때 쓰다가 멈췄던 일기장이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새 집에 들어왔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남편은 돈으로 집을 샀고 나는 내 이름으로 인생을 샀다. 펜을 내려놓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마당이 보였다. 오늘 심은 꽃씨들이 그곳에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남편은 돈을 잃었다. 여자도 잃었다. 건강도 잃었다. 순자가 원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다. 이게 정이었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정이든 복수든 그건 이제 끝난 일이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42년. 그녀가 바친 시간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앞으로의 시간은 그녀의 것이었다. 좋아. 순자는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소리에 잠을 깼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마당을 내려다봤다. 어제 심은 흙이 보였다.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언젠가 꽃이 필 것이다. 그녀의 이름으로. 순자는 웃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삽을 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났다. 순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당을 가꾸는 모습이었다. 햇살이 그녀를 비췄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꽃씨를 심은 흙이 살랑 흔들렸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자막이 떠올랐다. 어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자막이 사라졌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다. 새소리와 함께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